자, 방금 4세라고 그랬죠? 네. 4세고 모 출판사에 전지 그리고 아이패드, 패드. 자, 제가 아까 베르니케 행동 얘기했어요. 브로카 행동 얘기했어요. 두뇌에서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힘이 오감체험이거든요. 언어의 의미는 인간이 오감체험과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연결의 강도를 놓칩니다. 학부모들이. 독서에 목매인 학부모들이 그 영어의 강도, 그러니까 연결의 강도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되는데, 연결의 강도는 뭐냐면은 그 오감 체험이 책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간접 체험이 돼요. 근데 간접 체험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직접 체험이 있을 것. 이게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세 이전의 아이가 실제 현장이 아니라 아이패드나 책을 가지고 체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과거의 직접 체험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과거의 직접 체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15세 이후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간단 말입니다. 15세 이전은 대략 구체적인 조작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구체적인 조작기 때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감각과 또는 만들기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개념과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충분해야 됩니다. 네,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3세, 8세 공원에 많이 데리고 나가서 실제 몸과 감각을 통해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가만 냅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감 체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동화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치원 애를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애가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진 거야, 공원에서. 그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쓰레기통에 관한 동화책 없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아이가 오늘 뭔가 구체적인 체험을, 실제 물건을 체험해서 자기 행동을 통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동화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몸을 사용한 체험도 없이 그 아이패드하고 책을 통해서 풍부한 막 간접 체험을 전달하려고 엄마가, 애가 10살도 안 됐는데 최소한 10살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 도표가 뭐냐면, 여기는 구체적인 실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감 체험을. 그 나이의 비율이에요. 그것이 전환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5대5로 전환되는 시기가 15세예요. 그러면 10살쯤이면은 구체적인 체험이 한 65% 정도, 독서 체험이 한 35%, 이게 맞는 거죠. 더 어리다 그러면 구체적인 체험이 더 늘어나야 되고 단어와 관련된 추상적인 체험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15세 경우에 이제 이걸 충분히 구체적인 체험을 했을 때 15세 경우에 형식적인 조작기로 딱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애가 이제 개념의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물망 공부법이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엄마처럼 지금 4살인데 전집과 아이패드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뭐가 얘가 머릿속에 사라져 버리냐면, 이게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지냐면 상징과 은유가 사라져요. 상징과 은유의 강도가 사라져요.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집류의 판매원의 말을 듣고 10살도 안 됐는데 애를 책 위주로 가르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애는 10살이 넘어서 어떤 애가 되느냐. 자, 두뇌를 fMR이로 찍어봅시다. 구체적인 체험을 하고서 그것과 그 단어하고 결합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동화책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얘가 축구를 하고 왔으면 축구에 관련된 동화책을 그 주에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활동이 더 중요해요. 야외 활동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이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제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전집류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몇 배의 실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책과 관련된. 반대로 해야 되니까 책이 먼저냐, 체험이 먼저 하고 책을 제공해 주느냐, 아니면 그 책을 봤어 그러면 실제 우리 하러 나가야 돼요. 책 읽는 시간을 30분을 읽었어요. 실제 체험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거. 그게 뭐냐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추상적인 단어가 구체적인 그 두뇌의 활성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뇌의 활성도. 그게 그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집류 그 판매원의 말을 듣고 책 위주로 어렸을 때 공부를 시켜버리면 걔가 10살 이후에 이제 진정한 독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딱 온 거예요. 딱 보는데 감동이 적어. 왜? 직접 체험해본 적이 없거든. 형식적인 조작기로 넘어갔을 때 무슨 좀 책을 잘못 골랐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이동수단이라는 상식이 뒤집힐 것이다. 뭐 이런 책을 본다. 비문학 종류의 이든 문학이든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행동을 두뇌에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그 거울 유론, 미론 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직접적인 자기 몸으로 경험해본 체험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해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수많은 단어를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책을 읽어요, 사실. 구체적인 경험도 없이 책만 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애들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학교에 가서도 애들 그 두꺼운 책 잘 못 보는 애들 있죠. 이상하게 책 읽으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어렸을 때 책만 보는 애들. 어렸을 때 체험이 아니라 단어적으로, 책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애는 결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감이 떨어져요. 감이. 왜? 단어와 체험이 연결된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쓸모없는 지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이 없이 책은 많이 봤는데 그 책에서 핵심은 빼내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살이 전에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 자꾸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남녀 구분 없이 실제 현장에서 오감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걸 감수해야 돼요. 아까 그 서랍 뒤지는 거하고 핸드백 뒤지는 걸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흙을 만져야 되고 자연을 체험해야 되고 캠핑을 가야 되고 캠핑을 좋아하는 아빠나 삼촌들을 따라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캠핑 갔다 왔을 때 어떤 책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강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까요? 이런 책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캠핑 갔다 와서 얘가 가재 잡고 가재한테 몇 번 물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책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그 아이는 텍스트를 보고 상상할 수 있고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